자, 오늘은 이제 오성용수 토성입니다. 제일 마지막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수, 화, 금, 목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토성입니다. 토성은 재성이죠. 토성은 실은 이제 제일 해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성용수에 토해가지고,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들은 이 토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나눌 것이냐. 자, 목을 갖다 토하고 목이 있을 때 어떻게 볼 것이냐. 당연히 나무는 토를 기준으로 해서 먹고 살죠. 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다음에 목, 화. 자, 화는 어떨까요? 이 화라는 놈은 토가 없으면 못 살아요. 화는 목에 있으면 타버리고, 금에 있으면 녹여버리고, 물을 만나면 끓여버리고, 전부 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는 오로지 토가 있어야지 살아나요. 목화, 토, 금. 자, 금은 어떨까요? 토생금이죠. 토생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하고 금은 토생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그럼 토는 재물이고 금은 무관이니까 어떻게 뭐가 돼요? 이때는 문무가 다 나와 버려요. 토생금이 잘 되면. 자, 그 다음에 수. 토하고 수는 어때요? 토라는 놈은 물기를 막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를 갖다가 극하는 것이 토라고 할 수 있는데, 토가 메마르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적당히 물만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진토가 되는 거예요. 진토. 굉장히 좋은 흙이 되는 거죠. 그죠? 많으면 어떨까요? 흙탕물이 돼버리죠. 흙탕물이 뭐죠? 토는 재물인데 흙탕물 토다. 즉 탐관오리가 나오죠. 자, 이런 데서 탐관오리가 나와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그럼 토하고 목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문관이 나오겠죠. 자, 토하고 화는 뭘까요? 토는 재물이고 화는 녹봉이니까 이것도 문무가 같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토를 갖다가 전부 다 재물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전부 다 재로 보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문도 되고 무도 된다. 문무가 같이 겸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재물이라고 보시지 마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토성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천생산이요, 이게. 완전히 토성체잖아요. 예, 이게 토성체예요. 천생산이에요. 그리고 이 천생산 밑에 뭐가 있죠? 삼성 그 연구단지가 있죠? 삼성 공장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폰이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아이폰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이 토성산의 기운이 아니겠느냐, 천생산의 기운이 아니겠느냐, 구미,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자, 토성체. 이것도 토성체죠. 아, 멋있죠? 아, 잠깐만. 여기 멋있죠? 완벽하게 토성체죠? 토성체. 이건 뭐예요? 화성체죠? 자. 화하고 토가 같이 있으니까 이런 문무를 볼 수 있죠. 문무. 이건 아까 얘기했던 천생산 토고요. 요게 뭘까요? 약간 수정체에다가 올라왔죠. 이게 시루봉이에요. 시루봉이 뭐예요? 네, 떡 찌는 거. 그래서 시루봉을 바라보고 있으면 거의 부가 나온다. 이건 부지요, 완전히. 그죠? 그래서 부가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토성체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토성체는 여러 가지. 자, 토성체를 봅시다. 자, 토성은 정수리가 평평하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물결처럼 되면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수성이 되는 거고. 자, 토에서 바로 이렇게 동그랗게 돼버리면 금성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약간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약간 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 정도 되는 거. 이것은 목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금성체다 이렇게 된 거, 이건 화성이 되고요.
자, 그래서 토성은 정수리가 평평하다. 방산이라는 거죠. 모난산이라는 얘기죠. 모난산. 그러니까 방인이라는 말도 하죠. 인주는 도장은 도장인데 네모난 도장을 갖다가 우리는 방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방인. 자, 그 다음에 화와 목처럼 높이 일어나 하늘을 범하지 않는다. 그죠? 화와 목은 어때요? 올라가죠? 높이 올라가죠? 화목처럼 청하지도 않고 수지하지도 않다. 무겁고 높은 여기. 자,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둥근 흙 무덤 같고, 자, 둥근 흙 무덤이니까 이렇게 생겼을게요. 이렇게. 자,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금성채로 하시지 마시고, 이걸 갖다가 옆으로 이렇게 약간 기울여주면 이것은 토성채로 봐야 돼요. 토성채로. 그 다음에 네모난 언덕, 꼭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그죠? 약간 이렇게 돼서 약간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죠? 이걸 갖다 보통 어병토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땅에 넘어진 도지, 흐릿한 밭두둑 같다. 자, 밭두둑이라는 얘기 뭘까요? 왜 밭에 가다 보면 밭두둑 이렇게 언덕 있죠? 예, 요거. 예, 이것도 토성체예요. 토성체. 그래서 도지나 밭두둑, 토성은 형이 있다. 아까 도지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도지는 목성이잖아요. 즉 목성이 넘어진 것 이렇게. 이것이 목성인데 도지목성이라고도 하는데 도지목성보다는 약간 후보해요. 도지목성은 후보하지 않고 토성체는 약간 후보합니다. 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밭두둑이다, 논두렁이다 이런 것들은 거의 토성체로 봐야 돼요. 자, 토가 머무르면 금과 비슷하니 제일 잘 분별하게. 금하고 비슷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토가 금하고 비슷하다 하는 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토성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토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주천토, 하늘에 닿아 있는 토다. 하늘만큼 높다. 어떻게? 완전히 높죠? 여기는 뭐예요? 정요, 복부. 정수리가 복부처럼 이렇게 둥그르면 일명 백만창이다 그래요. 즉 백만창이란 뭐예요? 창고인데 백만석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창고죠. 어마어마한 거부가 나오죠. 이게 주천토입니다. 이게 어디에 가면 있냐면요. 혹시 추읍산이라고 여러분 가보셨어요? 추읍산은 멀리서 보면 태양금성도 금성체로 비슷한데 또 한편으로는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백만창처럼도 보여요. 주천토처럼도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부가 나오는 터예요. 마을에 가서 이런 거 있으면 이건 주천토다. 근데 어병토라고 해요. 자, 어병토라고 들어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수를 배울 때 어병수라는 말을 배웠어요. 어병수하고 어병토하고 차이점 뭘까요? 어병은 어때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 위에가 민들어하면서 약간 굴곡이 있어요. 수성체처럼 가요. 이렇게 갔을 때, 이것이 어병사예요. 어병이에요. 근데 어병토는 뭐예요? 어병수예요. 이게 어병수, 이건 수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병은 어병토라고만 하면 안 돼요. 어병토도 될 수 있고, 어병수도 된다. 즉, 수란 거 뭐예요? 수리하는 사람이 나온다. 토는 뭐예요? 재물이 나온다. 틀리죠? 그게 어병토로 볼 것이냐, 어병수로. 또 어병토 같은, 어병 같은 건 뭐예요? 재상이 나오죠? 재상이 나오는. 재상이 나오죠? 그래서 산정상이 둥글다, 백만창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자, 이렇게 여기 완전하게 평평한 것, 일자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어병토라고 하는 거예요, 원토. 자, 그러면 이 백만창과 이거와 관계는 어떨까요? 이것은, 위에 것은 불을 주관하고, 이것은 귀를 주관해, 귀. 근데 똑같이 어병사라고 해, 어병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것은 불을 주관하고, 이건 귀를 주관한다. 그리고 귀를 주관할 때 거의 재상 정도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병, 주천토, 여기에서도 귀가 안 나오느냐? 여기도 귀가 나와요. 이게 무조건 하나를 가지고 구별하면 안 돼요. 앞에 있는 사격이 어떤지,
그 다음에 그 여타의 호종사가 어떤지를 같이 봐줘야 돼요. 그런데 주천토만큼은 이게 토에서 제일 중요한 거 주천토와 어병토를 정확하게 구분해놨어요. 어병토하고 어병수라고 그러죠. 어병수 이런 것들 정확하게 구분해 주세요. 자, 주천토 여기 나왔네. 또 똑같다 하나. 이 토성체 위에 금성체가 올라간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아까 얘기한 뭐예요? 예, 이게 아까 얘기한 우리가 저기 그 시루봉이에요. 시루봉. 상천목이라죠. 부기가 나타나죠. 그다음에 요건 뭐예요? 똑같은데 약간 여기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꺾어져서 약간 모자 모양이죠. 평천관 그렇게 해요. 평천관. 토는 토인데 약간 모자 모양이에요. 이거 약간 투구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위가 어떻다? 모가 낮다. 그리고 평평하다. 정방이평. 이게 위가 평평하고 그 다음에 모났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명 그럼 평천관하고 어병토하고는 어떠냐? 어병토가 더 높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분한다면은 평천관이 그 다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하네요. 토성의 기맥은 토성은 반드시 정출해야 된다. 자, 내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어떻게? 자, 목성체하고 화성체하고 수성체는 정출이 안 나와도 된다. 옆으로 이렇게 가서 혀를 맺어도 된다. 그런데 뭐다? 금성체하고 토성체는 정출로 내려와야 된다. 라고 했죠. 자, 이거에 대해서 최원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토성은 정출해야 하고 편사하면 안 된다. 오성은 어째서 수, 화, 목성 아까 수, 화, 목성 이 삼성은 편출이 가능하고 금토는 왜 편출이 불가하냐?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어요. 참 미묘해요. 답이요. 그 답은 만물은 자연의 이치다. 자연의 이치가 그렇게 됐다. 땅은 필연의 새가 있으니 그러니까 만물은 자연의 이치가 있고 땅은 그러한 이것을 받는 새가 있죠. 그래서 만물의 이치로 지새를 유추할 수 있으니 그것으로 용의 정을 알 수 있으니까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것은 목의 이치가 있고 어떤 이치가 있느냐? 자, 목은 생하면 몸줄기가 늘어지고 가지와 뿌리가 이어지고 어떤 방해에 제한되지 않고 꼭 어디든지 뿌리가 날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목성은 편과 정을 논하지 않는다. 왜? 나무가 뿌리가 지멋대로 가잖아요. 전하는 맥이 단정하고 요하고 단정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만약 하나의 맥이 있어 불락하면 반드시 편해도 해가 없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혈처에 와서는 정으로 들어와야 돼. 이렇게 혈처에 와서는 혈처에서는 정으로 들어와야 돼. 옆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자, 수 아까 목성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 가지 뿌리 그 다음에 물줄기 뿌리가 자기 멋대로 나기 때문에 그런 이치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정편이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자, 수는 어때요? 물이 흐를 때도 조금이라도 오목한 데 있으면 우선 그것을 가득 채우고 아래로 흘러가죠. 물이라는 거 어때요? 가다가 멈춥니까? 움푹한 데 있으면 전부 다 채우고 흘러가겠지 멋대로 흘러가요. 어떤 방위에 제한되지도 않고 가득 차면 흐르고 틈이 있으면 또 흐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다? 수 역시도 정과 편을 논하지 않는다. 기가 막히게 얘기하죠. 자, 화는 어떠냐? 화는 형이 정해져 있지 않다. 왜? 불이 비추면은 한쪽만 비쳐요? 사방팔방으로 비치죠? 그러므로 화성 역시 정편을 논하지 않는다. 불꽃 머리가 가는 곳이 어떤 쪽이든 상관이 없죠. 그러나
삼성, 목화, 수, 화, 목이 편출이면 오히려 다른 맥이 없으니까 다른 맥이 없고 만약에 3개 정도가 나온다 하면 가운데 걸 받아야겠죠. 당연히죠. 3개가 같이 목성이라도 이게 3개가 나왔는데 이걸 받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수성, 화성, 목성이라도 맥이 하나, 둘, 3개 나왔으면 이걸 받으면 안 되겠죠. 이 가운데 걸 받더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 2맥, 3맥이 나오면 편을 구별이 있다. 어떻게? 마지막에 내려가서. 그렇죠? 그래서 수와는 정형이 없으니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또 여기 금토는 정형이 있다. 일정한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할 수가 있다. 토도 마찬가지다. 가운데로 내려와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즉 맥이 하나, 둘, 3개로 내려왔을 때 자 아까 화나 목이나 화목 화목수 없다고 했지만은 만약에 맥이 3개로 됐을 때는 가운데 맥을 해야 된다. 어떻게 얘기하냐? 중맥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가운데로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가운데 맥은 과거의 등지함을 알고 자 좌맥 좌청룡이죠. 좌맥은 바르게 나가면 특과하고 우맥은 청거하니 급제에 과거하지 못한다. 이게 실질적으로 3개가 있을 때 좌청룡 쪽으로 자로 나가면서 조금 쓸만하지만은 이것도 안 된다. 이게 3개가 나왔을 때 분명히 가운데 걸 취해라 이 뜻이에요. 2개가 있으면 어떨까요? 2개가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어딘 건지 그죠? 왜? 구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3개나 5개가 있을 때는 구분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여러 개가 있을 때는 긴 곳에서는 짧은 것이 혈이고 짧은 데서는 긴 것이 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 토성체가 정출로 내려왔을 때하고 편출로 내려왔을 때 한번 봅시다. 자, 당 이정의 묘예요, 이게. 당나라 최고의 명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명장. 근데 쭉 정으로 내려왔죠, 이 토성체에서. 토성체에서 정으로 내려와서 금성체에서 금성체가 편으로 가죠, 이렇게요. 이 금성체 편으로 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간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정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토성체가 정이고 금성체가 편이다. 그런데 소정 다 변게 정이 작고 편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좌 병양, 간좌 병양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온 것은 뭐다? 자, 보세요. 토하고 금이니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무관도 나올 수 있고 재물도 되죠. 문무가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앞에를 보세요. 기고사가 있죠? 당연히 뭐가 나와요? 이것은 무관이 나오겠죠. 그래서 당나라 최고의 명장이 나왔다. 자, 이걸 봅시다. 방관조예요. 방관조는 화성체로 쭉 편출로 가서 여기 와서 정출로 내려왔죠. 화성에서 편출로 내려왔다가 여기서 정출로 내려왔죠. 그러면 여기서 금성체에서 다시 또 정출로 내려갔죠. 자, 이 사람은 앞에가 거의 문관이죠. 그래서 거의 재상으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으로 왔기 때문에 토성체를 갖다가 이 어병토가 정이 됐기 때문에 다 이 사람은 재상이 되고 이것은 큰 핵심 장군이 된 거죠. 중국 역사에서는 한나라 때 한신, 당나라 때 이정, 송나라 악비를 갖다가 최고의 당나라 명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만 보더라도 누가 나오고 어떤 사람이 나오게. 만약에 이게 편출이었으면 무엇이 나왔을까요? 약간 무관 정도로 나왔겠죠. 약간 무관, 그죠? 편출로 됐으면. 그래서 정이냐 편이냐, 토가 정으로 내려와야지 된다 하는 것을 했고, 그 다음에 토가 편으로 나올 때 어떨까를 한번 봅시다. 자, 요걸 봅시다. 행상형. 자, 이 토.
이것은 어때요? 이것은 토가 정줄로 나왔죠? 여기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물이 옆으로 빠져버리죠? 빠져버리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떨까요? 양관 봅시다. 이것도 수가 편출로 나왔죠? 금에서 정출로 나왔다가 토가 또 정출로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람도 양관, 당나라 수종식의 재상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왜? 앞에 재상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재상이 나왔죠. 재상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도 어병풍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딱 보고 앞에가 또 있으니까 당연히 재상이 나왔죠. 자, 또 하나 볼까요? 하황우. 하나라 때 황후의 할아버지인 게 이 묘를 쓰고 황후가 나온 거예요. 하나라의 황후가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 나온 거죠. 자, 이걸 봅시다. 6개의 상점이 있다.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상점이 있다. 염수가 규칙적이다. 요것이 하나, 둘, 셋, 넷. 요게 염수죠. 염수가 규칙적이고 조당 아래는 밭이 낮고 강수가 아름답다. 밭이 있고 강이 아름답게 이렇게 감쌌죠. 지금 여기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중줄로 내려갔죠. 당연히 중줄로 내려갔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큰 사람 인물이 나왔겠. 누가 나왔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은 앞에 사격만 얘기했죠. 자, 그런데 여기 또 우란엽이 있다. 여기에 우란엽. 여기 우란엽 있죠? 자, 모래언덕이 있다. 여기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안산에 여기가 안산이에요. 안산은 오산의 용루. 오산인데 용루처럼 돼 있더라. 용루 보전이라고 그러는데 5개 산이 하나, 둘, 셋, 넷. 이 산이 용루처럼 보이더라. 천을 태열이 있다. 항상 좌측에 있는 걸 여기서 봤을 때, 안산에서 봤을 때 좌측에 뒤에 있는 것을 천을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에는 태열이라고 그래요. 천을 태열이 있다. 문관, 무고가 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문관이 나올 것 같죠? 그죠? 자, 여기는 뭐예요? 삼정승이 나올 것 같고, 여기는 문관이 나올 것 같고, 자, 또 봅시다. 또 석장대가 있다. 장대가 있다. 돌로 된 화장대가 있어요. 누가 나올까요? 여자지요? 자, 다시 한번. 석장대가 있고, 금병이 있고, 금병과 상아빗이 있다. 원래빗이 있다는 것은 여자죠? 여기 있잖아요, 상아빗. 아소가 있죠. 은병이 있죠. 금병은 뭐예요? 왕이죠. 은병은 뭐예요? 왕비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이제. 자, 분명히 굉장히 좋은 토요고, 내기는 어때요? 재상이 나올 정도인데, 앞을 보니까, 멀리 보니까 전부 다 문관이 나와. 재상이 될 것 같아. 근데 앞에를 보니까 또 여자야. 그래서 황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딱 이 사격을 보고도 왜 그러면 뒤에 것이 아니고 앞에 걸까요? 멀리 있는 조산보다 앞에 있는 안산이 더 나한테 응을 합니다. 자, 분명히 재상급은 재상급인데 어떤 재상? 여자 재상이다. 여자가 무슨 재상이 올라가요? 황후밖에 더 돼요? 참 재밌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해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참 해설이 웃겨요. 읽어보세요. 단지 불합한다. 곤신수 왕방에 파하고 곤으로 귀신이 되고 문곡수가 당면하고 이거 알아듣겠어요?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몰라도 이것만 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까지 무슨 말인지도 몰라. 나도 이거 전부 다 이기법으로 해놨어요.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황화후의 조 역시 봉홍격의 그림이다. 봉홍격이란 뭐냐? 여기에서 이 앞에, 자, 여러분들 이상할 거예요. 여기 정맥으로 내려갔는데 여기 큰
연못이 있어요. 큰 호수가 있어요. 호수를 지나서 여기에다가 지금 묘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맥이 석중으로 가죠. 예, 봉홍격이라고 그래. 봉홍격. 이거 갖다 석량이라고 그래. 석량. 량은 뭐예요? 교량량자예요. 돌로 된 교량이다. 이게 땅 물 속으로 뭐가 들어가요? 성맥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봉홍격이다. 이렇게 이게 여기 해설해 놨네요. 자,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보시면서 굳이 뭐 권신수가 왕방으로 흘가 파하고 귀신이 되고 문곡수가 당면하고 손수 이런 거 필요 없이 아까 여 앞에서 요걸 가지고도 어떤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장대.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사경론에서 장대, 여자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남자가 있을 때는 무엇이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제가 다시 한번 하니까 그때 가서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이었어요. 자, 그럼 편이면 어떠냐? 편으로 됐을 때, 편이라는 건 뭐예요? 자, 봅시다. 여기는 뭐예요? 이 어병토가 정으로 내려갔으면 분명히 이것도 재상 정도 기고사가 장군 나왔겠죠. 기고사 했으니까. 그런데 편으로 갔어요. 그래서 마무경조 이 양반은 상고가 많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부를 대적했지만 약간 무관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한 높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 거부가 되고 재무사 국부에 대직하나 해야 했지만은 변방을 다스리다가 물을 취했다. 그러니까 무관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 장사 이 양반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어병풍이 있으니까 이 어병풍에서 정으로 내려가서는 당연히 앞에가 뭐예요? 어마어마한 금성채 산들이 있죠. 그러니까 실은 부가 되든지 문도 나왔겠죠. 어병풍이 있으니까. 이게 정철로만 의해서 됐었는데 편철로 할 때 뭐가 됐냐? 장사, 즉 종구품이에요. 종구품, 장사랑이라는 직책이거든요. 여씨의 장사랑 직책이란 뜻이에요. 여장사. 이게 장사란 말은 장사랑의 그 줄임말입니다. 장사랑은 구품 정도 굉장히 낮은 관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편출로 갔기 때문에 둘 다 낮은 직급밖에 안 됐더라. 또 하나 볼까요? 자, 이거 봅시다. 황감창조. 이 감창이라는 것은 창고직이에요. 창고직이. 황씨인데 창고직이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정으로만 내려와서 기가 막혔겠죠. 편으로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만 봤으면 이 앞에 어병사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병화균이 있네. 그죠? 병화균도 있고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쪽에. 그런데 편출이기 때문에 창고직이밖에 안 됐다. 자, 왕성충조. 이 사람도 한 무직으로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양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어병토가 정출로 내려갔더라면 이 사람도 뭐 하나 해먹겠죠. 근데 편출로 왔기 때문에 무직에 그쳤다.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장통제조. 여기는 웃겨요. 여기서 편출로 내려가서 쭉 돌아와서 여기서 이렇게 흐름해졌어요. 아마 여기에 기고사가 있으니까 장군은 나왔겠죠. 장군 정도. 그런데 결국 군대를 통솔하는 를 장수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두 맥으로 이렇게 되면 좀 약했다라고 해설을 합니다. 자, 이처럼 토성체가 정으로 내려가느냐 편으로 내려가자면 재상이 되느냐 장군이 되는 일반 병졸이 되느냐 이 차이점이 되더라 하는 것들 정편이 갖다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산도를 가지고 해설했습니다. 자, 삼맥일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봅시다. 황시어조.
시어라는 것은 아마 감찰관 정도 굉장히 높은 직책이거든요. 이게 어병토에서 정출로 내려가서 맥을 하나 썼고, 우측 편출로 내려가서 여기다 하나 썼고, 좌측 편출로 내려가서 또 하나 썼어요.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앞에는 뭐예요? 자, 목성체 탐낭목도 있죠? 자, 화계사도 있죠? 뭐, 그런 대로 거의 재상 정도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정무로 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감찰관이 나왔고, 좌맥, 이 사람은 가막이라는, 가막, 즉, 실권 관리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은 무관이에요. 우맥, 여기는 공원이라고 하면은 과거 시험에 수석 합격자예요. 과거는 급제했는데, 관직은 변변치 않았던 거예요. 즉, 정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그런 대로 큰 관직에 올랐는데, 좌측의 두 개는 어때요? 별 볼 일 없었죠. 그 중에서도 좌측으로 내려간 게 조금 잘 됐죠. 청록자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앞에서 얘기했죠. 세 개로 내렸을 때, 가서 봐라. 그래서 세 개가 내려갔을 때 항상 가운데로 내려가는 맥이 제일 좋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삼맥 일정. 자, 세 개 맥 중에서 정이 제일 좋더라 하는 것을 얘기를 했죠. 자, 하나는 문이고, 하나 무다. 요건 문이고, 요건 문이고, 요건 무다. 요것은 시어랑이 나왔다 하는 것. 자, 그런데 어병사는 매우 중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금세발복이고 매우 중요한 이러한 큰 힘을 가졌지만은 이것이 정으로 오느냐 편으로 오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보라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수토회 아까 얘기했죠? 자, 토가 수하고 만나면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게 기름진 토가 되죠? 그래서 윤택하고 거부가 된다. 자, 토는 본래 탁함을 주관하는데 물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진수가 되죠? 진토가 되죠? 진토가 되죠? 그죠? 즉, 부가 두터운 가운데 수가 있다. 수가 같이 머무르다. 토가 부지만은 수는 수렴을 갖다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수도 같이 있더라. 그래서 윤택하고 부가 하더라. 부가 있다 하는 것을 수토회에서 알아봤죠. 자, 수토회. 그 다음에 난수토. 난은 가로막다는 뜻이에요. 근데 물이 내려가는데 가로막았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이때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생수라면 이 밑에 가서 다시 금이든지 토든지 이게 나와줘야 돼요. 같이 나와줘야 돼요. 여기서는 안 돼요. 그죠? 전에서 토가 되면 당연히 좋겠죠. 이렇게 되면 그죠? 귀란 득수이고 이건 귀고 부고 그러니까 녹이 된다. 그래서 뒤에 이 상태에서 쓸 수가 없고 여기다 못 써요. 이 밑에 대해서 토가 된다면 토 밑에다가 혀를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난수토. 그러니까 가로막으니까 상관없어요. 난수토는 막아주니까 좋아요. 수는 물이 없으면 안 되죠. 자, 순수토. 그러니까 역수는 좋은데 순수 나쁜 거죠. 왜? 수에 쭉 빠져버리죠. 쭉 빠져버리죠. 이건 뭐예요? 이건 뭐 이양을 주관하죠. 볼 필요도 없죠. 이것은 반드시 재로서 관을 구하면 이거 안 된다. 이건 탕업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재산을 탕진한다. 과업을 탕진한다. 물려받은 유산을 다 탕진할 수 있다. 왜? 수가 물을 쓰고 내려가 버리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면 산관목이라고 했어요. 관처럼 생긴 목이다. 순수토. 생수토. 토에서 물이 쭉쭉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홍로라고 그랬죠. 홍로. 나쁘다. 빈궁함을 주관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산에서 물이 질질 나오니까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자, 출수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나오면 생수가 나오면 안 좋아요. 누설한다. 비게 되었다. 빈곤함을 주관한다. 어리석고 탁한 사람이 나온다. 출수토. 근데 토하고 수는 좋지만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돼야 된다. 화생토. 당연히 화는 토에서 살지요. 그죠? 그러나 뒤에 가서 다시 또 이어져야 돼요. 이어져야 돼요. 하나 더. 이 상태 두 개로는 못 써요. 화생토. 이것도 약간 부기가 나오죠? 자, 취화토. 뭐, 화토, 화인데 이것도 실은 화가 너무 세죠. 이것을 부기가 온전하다고 했는데, 실은 화가 토를 하면 어떤 토가 될까요? 조화회토라고 뒤에 나와요. 부뚜막에 제백이 더 돼요? 불구덩이에 있는 흙이니까 안 좋죠. 이게 적당히 있어야지. 이 정도 되면 안 좋아요. 자, 살화토. 자, 토 밑에 이게 화가 있다. 이게 뼈주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요성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토 밑에 있는 화각이라고 하는데, 토성 화각 위에 화로 된 뾰족뾰족한 이 돌덩이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록이 드러나지 않는다. 만약에 이렇게 되려면 화하고 토하고 화하고 그 밑에 목이 나오든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화가 이어진다면 그런 데도 괜찮아요. 목이든지. 근데 이 상태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조화회토. 아까 마찬가지죠? 이거 이렇게 생겼지만 이런 것은 없어요. 실은 이걸 갖다가 이런 구별을 못해요. 이런 걸 구별할 수가. 왜? 여기 바위로 다 나와야 되거나 이렇게 나온 것도 있겠죠. 가끔가 다르죠? 그럼 이게 돌산이겠죠, 거의. 이것도 돌산이겠죠? 그래서 조화회토. 부뚜막에 있는 토, 부뚜막에 있는 부엌에 있는 재 같은 것 굉장히 기운이 없죠. 간금토. 토생금이니까 당연히 좋죠. 금토. 당연히 금생토. 토생금이니까. 토는 뭐예요? 재물이고, 금은 무관인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문무로 봐야 돼, 문무로 다 나온다. 문장이 난다. 여기서는 문장이, 이걸 갖다가 문장으로 봐야 돼요. 무관으로 보면 안 돼요. 화생토, 토생금일 때는 부기를 봐야 돼, 부기. 금토상관. 금하고 토가 있을 때는 금이 무관이라고 보지 말고 이때는 문관 내지는 부기로 봐라. 이렇게 보는 거 맞습니다. 문으로 봐야 돼요. 문으로 봐야 돼. 가금토. 토 위에 금이 이렇게 두룩 올라와 있는 거. 하나는 토성 위에 금성체가 살짝 하나 올라와 있는 거. 이걸 출토금이라고 그래요. 토 위에 나왔다, 금이. 가금토는 금이 토에 걸려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비슷한데 이것은 뭐예요? 이거 뭐예요? 금이 많지요. 그러니까 청이다. 이건 어때? 토가 많지요. 그러니까 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갖다가 토가 주다, 이건 맞다, 금이 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지 마시고 딱 보면 어때요? 토가 크죠? 금이 크죠? 금이 크니까 어때요? 청하죠? 여기는 어때요? 토가 크죠? 이거보다. 토가 크니까 청하다. 이렇게 이건 탁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아까 했던 거고. 가금토. 출토금 나와 있는 거 가금토 똑같이 얘기했고. 자, 이것은 뭐다? 탁하다. 왜 탁하냐? 토가 너무 크다. 이것은 대충 금이 좀 크니까 괜찮더라. 이게 걸려있다로 하고, 가금토 출토금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외우지 말고, 대충 형상을 보고, 요것은 부는 부인데, 탁부다. 요것은 약간 문관 기운도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정좌금, 금요. 이거 요성이니까, 뭐 나쁠 게 없죠?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나쁜 거죠? 앞에서 금에서 했던 거고요. 생금토 똑같아. 토생금하고. 아까 토생금은 굉장히 좋았죠? 자, 토생금. 즉, 자, 토성이 금을 생하면 정수가 가운데 보이고 무기가 문으로 바뀐다. 자, 아까 얘기했죠? 자, 토와 금이 있으면 우리는 토는 재물이고 이것은 무관이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재물로 보지 말고 무관으로 보지 말고 뭘로 봐라? 문관으로 봐라.
그래서 토는 본래 부가 된다. 금은 본래 무가 되니 마침내 하나로 잡아놓는 것이 불가하다. 즉 하나로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문관도 되고 무관이 되는데 거의 단독으로 됐을 때는 토생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는 토, 금, 토 이것은 뭘로 봐라? 무관으로 보지 말고 이것을 갖다가 재물이 아니면은 재물도 되지만은 약간 문관 정도로 보는 게 맞더라 하는 거 토생금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바뀐다는 것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금성을 갖다가 얘기를 하죠. 뭐 태백성이다, 병관을 주관한다. 그래서 옛날에 하늘에 천문 관측자들이 뭐예요? 금성이 변하면 왕권이 바뀐다라고 그래갖고 제일 두려워했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에 목화토금수 중에서 금성이 변하는 것을 제일 무서워했어요. 왕들이. 금성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 병난이 일어난다. 그래서 금성이 병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토성체를 다 봤습니다. 되게 많지요? 자, 최원쟁이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오성 가운데 토는 제일 탁하고 토 역시 제일 후보하다. 창고 같기도 하고 괴고 같기도 하고 창고, 창고, 괴고 괴짝이죠 이렇게 괴고 같기도 하고 전부 다 토성이죠. 목의 등에서는 목이 비로소 토에 그래도 소통을 해요. 목을 갖다 살려주죠. 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하죠. 즉 물이 기름지죠. 금과 화에서는 더불어 마땅히 괜찮죠. 그래서 토성의 용은 흉화가 적고 가장 적다. 그 다음에 수와 귀가 나온다. 그래서 토성체로 된 그 밑에 있는 곳은 거의 부와 귀가 같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터가 어디? 천생산 밑에 있는 금오산. 금오산 이쪽에 줄기는 금오산 자락이죠. 저쪽엔 천생산이죠. 남쪽은 요죠. 북쪽은 금오산이잖아요. 자, 그래서 천생산 밑에 그쪽에가 LG, 삼성 단지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토성체를 갖다가 주산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후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목은 제일 귀하다. 화가 있으면 불타는 것을 두려워하고, 화는 당연히 그렇죠. 금으로 상함을 두려워한다. 하지만은 금이 없으면 나무를 못 만들죠. 불이 없으면 빛이 안 나죠. 수로서 윤택하지요. 토가 있으면 어때요? 토가 있고 목이 있으면 어때요? 목을 갖다가 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나면 나쁘지 않다. 자, 수는 흉하고 길이 있다. 즉 아까 해서 불이 펄펄 타는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폭발해버린다고 그랬죠? 전호, 삼는다. 토가 막는 것을 두려워한다. 수는 토가 막아야지, 토가 있어야지 막을 수 있다고 그랬죠? 흙이. 그렇지만은 흙에는 또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된다고 그랬죠? 이제 능이 목을 해하고 화를 사라고 토를 무너뜨리고 서로 능시 금뿐이다. 화 역시도 똑같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자, 최원정이는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성에서 목성도 무슨 목성 엄청나게 많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아요. 자, 수성 지금 배운 게 수성 17가지, 화성 10가지, 금성 16. 원래는 몇 가지라고 그랬죠? 여기 15, 여기 15, 여기 15, 여기 15, 여기 15 해서 515는 75개가 표준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느냐? 이 얘기를 갖다가 최원정이는 얘기를 합니다. 왜 많느냐? 자, 오성은 어째서 이렇게 이름이 많은 75가지가 되느냐? 그런데 뭐라고 써요? 그런데 60갑자를 보자. 60갑자에도 전부 다 목화토금수로 오행으로 나누죠?
어떤 것을 보면은 뭐예요? 수도 대하수가 있고 천하수가 있고 간하수가 있고 화도 병력화가 있고 복등화가 노중화가 있죠. 이렇듯이 오행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러기 때문에 오성이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고 증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제 이해되죠? 육식갑자 여러분들 갑자직도 전부 다 이것도 다 수도 같은 수가 아니죠? 어떤 건 대하수 큰 대하수 천하수 간하수 조그마한 물 화도 어때요? 병력화 복등화 등잔불에 있는 불 노중화 말도 안 되지 조그마한 화로에 있는 불 이렇게 병력화는 뭐예요? 벼락같이 치는 불 여러 가지가 있듯이 오성도 제각기 다른 만나면은 있기 때문에 75가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마치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자연지리의 조화고 조화의 묘가 아니면 만물의 이치를 바로잡는 자는 능히 이 지위에 오르겠는가. 마땅히 성현의 학문 가운데서 그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최원정이가 마지막으로 옥수진경 오성용수를 하면서 이렇게 많다. 이게 자연의 이치다. 자연의 이치지만은 뭘 하기 위해서 길흉화복을 갖다가 예측하기 위해서는 오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성 하나만은 안 된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같이 하다 보니까 75가지가 되더라. 뭐 어떤 것처럼 육식갑자처럼 이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요. 되게 여기까지 오면서 많이 했죠. 실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봤던 것은요. 이런 것만 봤어요. 이런 것들만. 태조산에서 쭉 내려와서 솔수산으로 내려온다. 그 다음에 태조산이다, 정조산, 태식인이다. 이거밖에 안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배우는 거예요? 이 태조산에서 오성을 가지고 기륭화복을 논하는 걸 배우죠? 이런 걸 안 배웠잖아. 이거, 원래 여러분들 이것밖에 안 배웠을 거예요. 태식인까지 배웠을 거야. 아마 인자수지에서. 이것이 아니죠, 지금요. 여기서부터 조종에서 쭉 내려와서 혈까지 오는 걸, 이걸 갖다가 조, 부모, 자, 손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걸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산양지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견, 호대, 소자, 소평, 대자, 대평 쭉 내려와가서 길이 쇠계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때 리자가 결이라고 그랬죠? 산양짐이에요. 여기 산양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자수지나 기타 지가서에서는 이걸로 얘기하고 옥수진경에서는 이렇게 산을 얘기를 합니다. 어느 것이 합당할까요? 자, 뒤로 가면서 1대, 2대, 3대 예측 올라가고 이 영을 보고 목이냐 수냐 가서 이래서 혈장이 이렇게 됐다. 이걸 가지고 하는 거와 이걸 내기를 가지고 예측해서 외기와 합쳐서 해석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기존에 봤던 이런 방법과 이건 오성이 필요가 없잖아요. 태식인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장에 가서 혈이냐 아니냐 이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운을 못 봤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성 옥수진경의 진가가 이거예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전부 다 이걸로 배웠어요. 우리는 결인속기다 뭐 태식인격이다 입술 이것만 가지고 들었어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혈이냐 아니냐를 했어요. 혈이냐 아니냐가 필요가 없죠. 어떤 기운이 있냐가 중요한 거죠. 당연히 내기가 있어야 되지 외기가 필요하죠. 내기는 없는데 외기만 가지고 얘기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풍수지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오성용수를 갖다가 굉장히 어렵게 배웠어요. 자, 딱 하나로 얘기를 할게요. 항상 오성은 어떻게 얘기하냐? 생극. 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죠? 생일까요? 목생화. 목이 화를 도와주는 걸까요? 실은 목을 갖다가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화를 도와. 그럼 생이에요, 생? 생이 아니죠. 자기를 불태우는 거죠. 화생토. 또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자, 목극토예요? 목은 토가 없으면 살지를 못해요. 목은 토가 있어야지 땅에다 뿌리 박을 거 아니에요. 토생목이죠. 그리고 목이 토를 극하게 해요. 하지만은 토는 또 목을 도와주는 거죠. 또 토극수. 토가 수를 극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토에 물이 들어가면 어때요? 진토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수극화. 수가 화를 극하지요. 하지만은 펄펄 타는 화 속에다가 불을 집어넣으면, 물을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폭발해버리죠. 화극금. 불이 금을 녹여요? 예, 녹이죠. 극하는 거 아니죠. 이 금을 녹여야지만이 칼을 만들든지 방패를 만들 거 아니에요. 금극목, 극인가요? 맞죠. 당연히 극이죠. 하지만 어때요? 나무를 불태운, 나무는 쇠가 있어야지만이 쇠로 만들 수 있잖아, 기물을요. 이렇게 극이라는 자체를 갖다가 단정히 치 말고 자연으로 봐라. 생도 마찬가지예요. 생 중에서는 금생수 이외에는 다른 건 전부 다 생이 아니에요. 금생수는 똑같이 서로 도와줘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물이 있으면은 금이 빛이 난다. 금 속에서는 물이 나온다. 서로 상생이죠. 근데 토생금, 목생화, 화생토 전부 다 자기를 불태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극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라. 자, 그 다음에 항상 오성용수를 할 때 어떤 것이 많냐, 자, 화가 많냐, 작냐, 크냐, 작냐. 아, 전번에 얘기했죠. 목이 크면 어때요? 수가 큰데 목이 작으면 어때요? 떠내려가 버린다고 그랬죠? 많냐, 작냐, 강하냐, 약하냐, 전후, 내외. 이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오성용수를 정확하게 구분해라. 그래서 목부터 목수, 그동안 했던 거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거 한번 천천히 음미하세요. 요게 전부 다 정리한 겁니다. 다시. 다 전문. 요것만 보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오성용수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더.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은 전부 다 평양지에 있는 것도 다 배웠지만은,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평양지에 있을 때, 평지에서 있을 때, 과연 여러분들 요게 술까요? 목일까요? 금일까요? 요게 술까요? 금일까요? 목일까요?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 어떻게 기억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갔을 때, 이렇게 평양지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수성, 목성, 화성, 토성, 오성을 구별하는 방법. 이것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평강에 오해하는 방법. 이것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평양지의 오성은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기까지 해서 오성용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총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간단해요. 이제 왜 75가지 왜 오성용수가 이렇게 많은가도 얘기했었죠. 그죠? 중요한 것은 길흉 화복을 예측할 때 오성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봉을 기준으로 해라. 대가리, 목성체, 금성체, 화성체, 토성체, 수성체. 성봉을 기준으로 해라. 왜? 하늘의 오성이 땅의 행한이 오행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오성을 가지고 기륭화복을 논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논해야 된다. 논할 때 그 자체를 가지고 목성체가 좋은 거, 금성체가 좋은 거, 화성체가 좋은 거, 토성체가 좋은 거, 수성체가 좋은 거 우리가 했었어요. 그죠? 앞에. 그 다음에 나쁜 거, 흉한 것은 뭐냐? 그죠? 그 다음에 요것이 같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는 것들, 좋은 것과 나쁜 거, 그 자체, 좋은 것과 나쁜 거, 이걸 갖다가 기륭을 화복을 같이 해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구분할 때는 항상 하나만 하지 말고 목하고 했을 때는 목화 토금수, 목화 토 금 수의 관계를 같이 비교를 해라. 어떻게 비교해라? 아까 얘기했죠? 다, 소, 많냐, 작냐, 많냐, 작냐. 그 다음에 전후 같은 건 여러분들이 안 봐도 상관이 없어요. 강하냐, 약하냐, 어떤 것이 강하고 약하냐, 이것을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라. 항상 중화라는 게 필요하다. 그죠? 왜? 적당히 해야지 너무나 많으면 안 돼. 작아도 안 되고. 그죠?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 구분을 하신다면 대체적으로, 그리고 꼭 이 아까 금 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됐죠. 금이 전부 다 무만 나오는 건 아니었죠. 자, 목은 전부 다 문이 나와요. 이건, 그 다음에 화가 녹이다는 것은 정확해요. 토가 재물이라는 것은 정확해요. 근데 이 금이 문제예요. 금이 어떨 때는 문이 되기도 하고 무가 되기도 해요. 뭐하고 만날 때? 토하고 만날 때, 수하고 만날 때. 요것만 여러분들이 조심해버리면 오성용수는 끝. 오성용수는 끝이에요. 무지하게 쉬워요. 이 이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맞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65가지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우지만 이거 몰라도 돼. 이거 몰라도 돼. 뭐 난수도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이치만 알아. 이치. 나도 이거 외우려다가요, 결국은 포기했어요. 안 하니까 더 좋아요. 저도 다 몰라요. 하도 이제 강의를 하니까 알지만은, 여러분들 이게 외우려면은요, 차라리 다른 거 책 보세요. 옥수진경은 외우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외우지 마세요. 그리고 정답이 없어요.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오성용수 하는 방법,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오성용수를 가지고 이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거냐, 이런 것들 쭉 내려오는 거, 여기까지 조산에서도 쭉 내려오는 거, 이걸 가지고 내기편만 얘기해요. 이제 여기에서 내기가 문관이냐, 무관이냐, 재물이냐, 독공이냐,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 이것은 쉬워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걸 끝내고 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외기편 들어가죠? 바깥에 외기편을 갖다가 보고, 그리고 내기하고 외기를 총 합쳐서 해설하는 방법, 마지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큰 산도를 볼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체계적으로 강의가 들어가냐. 이제 겨우 여러분들이 오성이란 뭐냐 하는 것들을 배웠는데, 아까 최원정이가 얘기했죠. 오성이 왜 이렇게 맞느냐, 기륭화복을 얘기하는데 오성이 최고더라.
그렇지만은 60갑자도 5성으로 다 되어 있다. 5개로 나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오행인 사람들이 서로 합쳤을 때 전부 다 5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많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면서 오성용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